그러면 여기 동국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합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문헌 사료를 저희는 중시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에요. 모든 역사가 다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이건 완벽하게 가능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세관 쪽하고도 협의를 좀 하세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딴 데 가서 놓으세요? 지금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3년씩이나 됐는데 그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앞으로 세관하고 잘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역사적 사실과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얘기들을 해서 국정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학계에서 위서다라고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론이 난 문제에 대해서 그걸 원점으로 돌리는 듯한 소리를 공개적으로 한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기관장들에게 보여주시는 기괴한 자신감은 더 많이 알고 더 자세히 알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직접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자랑하셨으니 옳고 그름조차 분간하지 못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단고기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건가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던 역사를 돌이켜보면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을 했고 그로부터 역사가 시작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환단고기는 그보다도 훨씬 더 앞선 우리의 역사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 담긴 책입니다.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환인이 환국이란 나라를 다스리면서 한반도를 넘어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유라시아 대륙을 6만 년 이상 통치했다는 내용인데요. 주류 학계에서는 근대에 지어낸 가짜 역사서로 보고 있습니다. 극단적 민족주의의 사상인데다가 객관적 사료나 고고학적 증거 이런 것도 없다. 이렇게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환단고기가 갑자기 왜 등장을 한 거예요? 네, 바로 이 장면 때문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 역사 교육 관련해서 무슨 환빠 논쟁이 있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요 그거를? 단군 환단고기 그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아요. 동국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합니까? 대통령 발언에 무게가 있는데 어떻게 국정에 그리고 공개석상에서 유사 역사학을 논하냐는 겁니다. 무식한 권력자가 전문가와 국민을 가르치려다가 사고가 터졌다 이런 거센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조금 뜬금없긴 합니다. 왜 저런 발언을 한 걸까요? 대통령실은 전체적인 그 발언 맥락을 한번 봐달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요. 친일 논란이든 위안부 문제든 분명한 역사관 아래서 이 재단이 역할을 해야 한다. 여기에 방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시로 환단고기를 댄 거지 그 역사관에 동의를 한다거나 연구해라 이런 지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해명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궤변이자 책임 회피라고요. 환빠임을 밝힐 게 아니라면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를 하라는 주장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라며 부정선거를 믿는 대통령 다음이 환단고기 믿는 대통령이라니 대한민국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무엇을 믿든지 그건 자유인데 그건 개인의 자유고 국가 시스템에 권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지역적인 문제를 과도하게 해석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런 문제의식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연구하고 분명한 역사관 아래에서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 해주면 좋겠다. 환단고기를 연구 검토하란 주문은 아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논란이 아닌 것을 의미 있는 논란인 것처럼 혼란을 일으킨 이 대통령의 무지가 문제라고 비판했고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실이 해야 할 일은 궁색한 해명 말고 죄송하다는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있습니다. 조금 뜬금없긴 합니다. 왜 저런 발언을 한 걸까요? 대통령실은 전체적인 그 발언 맥락을 한번 봐달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요. 친일 논란이든 위안부 문제든 분명한 역사관 아래서 이 재단이 역할을 해야 한다. 여기에 방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이사장을 트집 잡으려다가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역사관까지 끌고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뜬금포거든요. 환단곡이 저도 잘 모릅니다. 신화적인 내용이고 그걸 믿는 분들은 있겠지만 그게 과연 역사 있느냐. 저도 초중고 고등학교 때까지 환단고기를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그것을 주류 역사학자이고 동북아 문화재단 이사장한테 이게 논쟁 중이지도 않고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걸 가지고 논쟁 중이라고 해서 한복판에 끌어다가 이걸 정치적 공세로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궁금한 부분을 물어본 것이었다라고 설명이 된다면 이건 어떨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의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른바 책갈피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당 출신인 사장에게 지나치게 고압적이고 인신공격을 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입니다. 수만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 그런데 뭐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그 실제로 그래요? 저희가 보안 검색하는 것은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 그 말이에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세관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100달러짜리 한 묶음씩 그 책갈피에 끼워서 가져가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잖아요. 그거 안 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을 해갔고요.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세관으로 넘겨.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뭐 완벽하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연히 책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검색해서 뒤져봐야지. 그걸 그냥 다 통과시킵니까? 세관 쪽하고도 협의를 좀 하세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장본인이죠.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이요. 어제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글을 남겼습니다. 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책갈피에다가 달러 100달러짜리를 숨겨서 나가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대통령 입을 통해서 온 국민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힐난이 이제 이 공항에 그만 출근하세요 라는 의도로 읽혔던 건지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많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화 밀반출 문제를 지적한 인천공항공사 사장도 보니까 국민의힘 출신 인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폐를 책갈피에 끼워가지고 외화를 이렇게 밀반출하는 방식, 이거를 왜 잡아내지 못하냐 공개적으로 대놓고 면박을 줬죠. 사실 이 문제는 관세청이 얼마 전 그 업무 보고 때 인천공항공사 소관이라고 답변하면서 옮겨붙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공사 사장이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사거든요. 아는 게 하나 없다. 뭐 딴 데 가서 노세요 했던 여럿 이런 질타 장면들, 보수 성향 공공기관장 찍어내기라는 의심을 야당은 거둘 수가 없는 거죠. 2019년 쌍방울 임직원들이 대북 송금을 위해 달러를 밀반출할 때 썼던 수법인데 그걸 좀 잘 알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야당의 역공도 나오게 된 거고요. 하지만 대통령실 오히려 몰랐으니 공개석상에서 더 이야기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또 이렇게 범죄 수법을 널리 알려야 차후 예방 효과도 크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외화 밀반출의 방식에 대해서 책갈피에 끼워가지고 나가면은 과연 공항 검색에서 걸리지 않느냐. 이거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무려 5분이 넘는 시간 동안
4번, 5번을 다그치듯이 물어봅니다. 제가 저 영상 전부 봤거든요. 예. 그걸 보면서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이재명 대통령 지금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되어 있잖아요. 공범 관계에 있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사건 1심 판결문 19쪽에 보면은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이런 사람들이 공모해서 외화 밀반출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50만 달러를 2019년 1월 23일과 1월 24일에 중국 심양으로 밀반출을 하는데 쌍방울 임직원 수십 명이 나눠가지고 책갈피에 끼우거나 화장품 케이스에 넣고 가거나 기타 소지품에 숨겨가지고 들고 나갔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게 책에 숨겨가지고 나가는 게 가능하냐라고 공개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예. 만약에 저기서 절대 불가능합니다라고 했다면은 아마 이화영 사건의 재심 사유로 활용될 수도 있었겠죠. 저렇게 의심받을 만한 발언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하면서 대통령직을 사유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약간 논란만 좀 터져 나오는 모습도 있습니다. 계속 하는 겁니까? 네, 물어보니 계속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중계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위험 리스크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일하는 모습을 국민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논란이 일긴 했지만 이슈 주도권 측면에서는 득이 더 많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음 주에도요. 업무 보고 아주 빼곡하게 생중계합니다. 19개에 달하는데요. 해당 부처나 공직사회는 제2의 이학제가 될 수 있다며 긴장감도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